와 뭐야?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은 뭐냐면 나라가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법으로 규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일을 잘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가 일을 잘 하는지에 대한 법이고요. 그 다음 채권법은 얘도 채권법도 좋아요. 왜냐면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조그마한 소액도 가능해요. 2,500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채권법은 물건을 빌려주고 내가 빌림 받고 할 때 쓰는 법이고, 형법은 민법을 조금 발전시킨 건데 사람을 죽이거나 패거나 했을 때 약간 큰 사건, 큰 범죄에 관한 건 다 형법에 해당이 되고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민법과 형법을 이용한 소송일 경우에 씁니다. 자, 지금 잘 한번 읽어놓으세요. 얘 지우고 바로 퀴즈 하겠습니다. 내가 칠판에 써야 돼서 좀 지우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영우 4화랑 우영우 5화의 줄거리를 가져왔어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안 보일까봐 설명을 좀 하면 안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4화. 자, 4화 내용부터 가겠습니다. 자, A, B, C 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네 세 사람은 형제야. 형제인데 본 사람은 알겠죠? 맞아요. 동그라미네 안 봐. 형제인데 이제 상속을 이 세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거야. 근데 상속에 관한 그 약속을 얘네가 했는데 A는 이득이야. B도 이득이야. 근데 C는 빚만 안게 생겼어. 얘만 이득이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 둘이 협박을 해가지고 C한테 야 이거 맞는 거니까 얼른 도장 찍어 해가지고 얘는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C는 빡치잖아. 빚만 생기는 게.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 중에서. 자, 조용조용. 손 들고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열심히 필기하던 재준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어, 재준이가. 재준이가 여기에서 3개를 쓸 수 있어요. 3개요? 그러면 할게요. 응. 가정법. 가족법. 그리고 물건법. 오, 맞아요. 물건법. 그리고 채권법. 오. 근데 채권법은 쓸 수 없어요.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 상속이잖아. 채권법은 안 돼요. 그래도 일단 민지도 통과입니다. 민지가 아니라 재준이도 통과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옆에 있는 윤서가? 오, 민사소송. 어머. 네, 민사소송법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쓰기 위해 민법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5화의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5화의 내용을 내가 설명해 줄게. 사실 내가 제일 재밌게 봤던 화예요. 자, A 회사, B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ATM이라는 은행의 그 ATM기 쓰는 부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가 ATM을 만들었는데 A 회사가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B 회사는 A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얘네가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A 회사는 아니다. 우리가 먼저 만들었으니까 B 회사가 못 쓰게 해달라라고 소송을 겁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조금 어려워요. 하나요? 2개까지 하겠습니다. 조용조용. 자, 그러면 주연이는 했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기회를 넘겨주자. 준서? 맞습니다. 2개 얘기해주세요. 2개. 상법이랑 특허. 자, 일단 가장 먼저 쓰여야 되는 게 특허법이죠. 두 번째, 사실 상법도 되기는 하는데 상법보다는 얘는 어려우니까 여기 보시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는 말 보이나요? 네. 그래서 얘는 사실 상법보다는 민사소송법에 쓰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민사소송법. 자, 지금까지 질문 맞추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난 대답을 한 적이 있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내가 몇 개나 있지?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더 크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안 들리게 해줄게요. 자, 지식산업법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진로로 갈 수 있을까? 자, 뭔가 느낌으로 봐야 돼요. 지식산업법학과를 나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벌 것 같죠? 맞아요. 자, 일단 저기 보면은, 근데 나는 아니야. 법조계로 가면 많이 법니다. 법조계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공무원은 사실 법조계가 아니기는 한데, 약간 분리하기가 애매해서 공무원도 법조계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법을 더 배워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로스쿨도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친구 같은 경우는 회계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아니면 변리사 같은 법 관련된 자격증을 따서 전문직이 되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요 케이스, 법조계 케이스보다 일반 기업 케이스가 훨씬 많은데 그 일반 기업에서 법무팀을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본인이 하는 프로젝트가 다른 회사랑 겹치지 않는지, 내가 내는 아이디어가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는 아닌지 자문을 구하는 기업 법무팀이나 법무관리직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의 길은 아예 관련이 없는 데로 갈 수도 있어요. 아예 법학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나는 요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졸업을 하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일반이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나는 색깔을 일부러 다르게 해놨잖아요. 나는 사실 법학을 할 생각도 있지만 제3의 길로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에까지는 법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사실 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TMI라고 느낄 수 있기는 한데 재미가 없진 않을 거예요. 최대한 재밌게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수많은 학과 중에 왜 지식산업법학과를 선택을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고딩 때부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나는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이 즐겁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지식도 나눠주고 싶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 하면은 사회복지학과가 제일 먼저 떠올리긴 하잖아요. 근데 사회복지학과는 사실 안 멋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법 배워 하는, 봐봐요. 나 법하는 사람이야 하는 게 멋져요? 아니면 나 사회복지하는 사람이야가 멋져요? 법하는 사람이야가 멋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학과랑 법학과 둘 중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게 더 뭔가 멋있는 느낌이라서 사실 법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 이유는 나의 가치관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랑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한 게 크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료 법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돈이 없는 사람이나 늙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뭔가 딱 내가 처한 상황을 넣으면 이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변호사를 찾아가기 좀 무서워.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나는 어떤 벌을 받을까? 이게 나오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한 일을 넣으면 어떤 벌을 받을지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플리케이션은 제작이 불가능하다라고 교수님이 그러셨고 그 다음에 가치관에 맞는 뭔가 그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법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해줘서 뭔가 지식을 나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혹시 국선 변호사가 뭔지 알아요? 맞아. 나라에서 공짜로 선임해주는, 나라에서 돈을 내는 변호사인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냥 국선 변호사들을 배정을 해줍니다. 근데 다들 좀 일을 대충 하는 편이니까 내가 멋진 국선 변호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해줘야겠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어서 지식산업법학과를 오게 되었어요. 멋있죠? 봐봐요. 이런 멋있다라는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잘 왔네요. 그쵸? 잘하셨어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근데 딱 와서 상상했던 이미지, 난 그래서 입학을 할 때 너무 설레게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멋진 사람이 돼야지, 멋진 대학생, 그리고 졸업해서 진짜 멋진 법학과 커리어우먼이 돼야지 하고 왔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단 아니었고요. 그리고 내가 17살짜리 남동생이 있어. 근데 걔가 게임을 정말 미친 듯이 하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게임을 해요. 근데 이제 게임을 나는 안 해요. 근데 게임을 하면 무슨 아이템 거래를 한다며요. 아이템 거래도 하고 뭐 문화상품권 어쩌고저쩌고를 한다며요. 근데 동생이 허구한 날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아 나중에 큰 누나가 도와줘야겠다 하고 법학과를 왔는데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근데 경찰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만약에 사기를 당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고3 때 친구가 알바를 했는데 이제 월급을 조금 덜 준 거예요. 최저시급보다 덜 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배우면은 친구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돈을 조금 덜 받을 때 가가지고 야 그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돼 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그거 네이버에 쳐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상상했던 걸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현실은 사실 공부만 합니다. 고딩 때보다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아요. 밤새 그냥 법 외우고 판례 외우고 진짜 공부밖에 안 해요. 그래서 너무 좀 현타가 딱 입학하고 현타가 조금 왔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옛날 법이 너무 많아요. 하나 얘기를 해주면 이제 재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잖아요. 남자는 이혼을 하고 바로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6개월 이후에 재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왜냐면 여자는 임신을 했을 때 누구 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자는 바로 할 수 있지만 여자는 애 때문에 혹시나 임신했을 경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재혼을 할 수 있대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2005년에 없어졌어요, 그 법이.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외우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보면서 밤새 화를 냅니다. 이딴 거 배우려고 내가 대학을 왔나 하면서. 차라리 그런 남자도 6개월 동안 그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불만이 없었을 거야. 말 같지도 않고. 그치, 진짜 말 같지도 않죠. 우리나라 옛날 법이 좀 2000년대 초반에 없어진 법이 좀 답이 없어요, 다. 그 다음에 내가 법률 자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를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1학년 때 진짜 막 자신감을 쳐서 교수님 저는 이걸 만들 거예요 하고 가서 막 자랑을 했는데 듣고 안 된다, 시간 낭비다 라고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최근에 이해를 했어. 그때는 교수님이 너무 미웠거든? 근데 이제는 이해했어요. 왜요? 왜냐면 너네도 딱 이 사례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이것도 사실 우영우에 나왔거든? 네? 우영우가 최고의 법 드라마인 것 같아요. 혹시 탈북민 에피소드 기억나요? A랑 B가 둘 다 탈북민이야. 근데 이제 뭐 범죄 상해를 해가지고 잡혀야 돼. 근데 A는 바로 잡혔어요. 근데 B는 도망갔습니다. 키워야 할 아기가 있어서 나는 도망가고 한 7년인가를 아기가 조금 클 때까지 떠돌다가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잡힌 얘는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상식적으로 너네 생각에는 A가 형량이 높을 것 같아? B가 형량이 높을 것 같아? 그렇지. 도망간 B가 형량이 높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 B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 자수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왔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상식선에서는 A보다 B가 더 형량이 높게 도망쳤으니까 B가 더 형량이 높았어야 됐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즉 법은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유까지 고려를 해줄까요? 다른 사유요. 그렇지. 다른 사유, 이 자수했다는 사유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즉 법은 다른 사유를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법률자문 어플리케이션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예시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를 하지 마라 까지 들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 다음 사실상 제가 법학과 이제 3년 차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쓸모없는 곳에서 법적 지식 자랑하기. 자, 혹시 부동산이 뭔지 아나요? 네. 부동산이 뭐예요? 그 집을 소개하고 그렇지. 집, 땅, 아니면 건물 이런 게 부동산이고 동산이 뭔지 알아요? 그 돈이나 그런 거. 야, 너 똑똑하다. 맞아요. 동산은 너네가 쓰는 거. 돈, 카드, 금 이런 게 바로 동산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부동산은 집입니다. 집은 우리나라에서 집은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 왜요? 움직인다며. 부동산. 왜냐면 그게 어. 판매하거나 집이 그럴 바뀌어요. 말하다 말아요. 먹고랑 싸진다고. 근데 이름에 움직이는 이라는 말이 있으면 동산 아니야? 움직이는 것은 그 자체가 움직이는 거고 어. 그 우리가 경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와. 야, 나는 어거지였는데 너는 완전 논리적이었다. 오, 부동산인 것 같아. 앞으로 나도 부동산으로 주장하겠습니다, 그럼. 너의 아이디어 베껴갈게. 야, 너 진짜 똑똑하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으로 하는 거지. 아니, 나는, 어? 와, 너 진짜 나 약간 감동 먹었어. 너 진짜 똑똑하다. 이런 정말 쓸모없는 얘기들만 고민을 합니다. 네, 봐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가 사실 뭐가 중요해. 근데 이런 데에서만 똑똑한 척을 합니다. 법학과를 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법률자문 어플리케이션은 교수님께서 불가능하다라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 법률자문 어플리케이션이 진짜 만들고 싶고 지금으로서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고 해가지고 법학과를 갔는데 입학하자마자 교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뭔가 목표를 했던 게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방황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서 1학년 때 학교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약간 자체 휴학이라고 하는데 셀프 휴학. 교수님이 허락은 안 해줬지만 안 나갑니다. 약간 무단 결성 느낌? 그래서 1학년 2학기에 학교를 거의 안 나갔어요, 몰래. 그리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그때부터. 나는 이게 하고 싶어서 왔는데 불가능하면 난 뭘 해야 할까? 법학과를 졸업을 해서 법학과를 졸업을 하는 게 맞는 걸까를 조금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이 어쨌든 지식을 나눠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에 최대한 맞는 일을 도전을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 뭐 할 것 같이 생겼어요? 그 산업 복지 그건 아니고. 오! 너 눈치 빠르다. 너 눈치 빠르다. 맞아요. 나는 지금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휴학을 하고 어떤 과목을 할 것 같아요? 법이요. 수학이 많이 빠진데. 그거. 야, 너네 감이 좋다. 수학입니다. 와, 너네 똑똑하다. 나는 지금 올림피아드, 이반 가니까 올림피아드 다니던 애가 있더라고. 올림피아드에서 초중등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수학 가르쳐요, 사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2년 차예요. 그래서 오늘도 출근해야 돼요. 오늘 중학교에서 설명하고 2시 반까지 홍대로 가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홍대에서 일해요. 네? 네, 망원 UTM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애기들이, 초딩들이 찍어준 사진이고, 마지막은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을 한창 해가지고 6학년을 줌 수업하는 모습을 캡처를 했어요. 필기 잘한다, 이 정도면.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필기 좀 짬이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중등 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학교에 다른 학교, 너네 학교 말고도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는 사실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식산업법학과 신분으로 오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 같고 하기는 하는데, 법학과 같은 학과 멘토링이 아니라 진로 수업, 4시간짜리 진로 수업을 하러 다른 학교에 출강을 나갑니다. 요 근처에 학교가 또 뭐가 있죠? 동대부중. 네? 동대부. 동대부중은 안 갔던 것 같아요. 남중. 남중은 잘 안 가요. 내가 너무 예뻐서 애들이 좋아할까봐 부담스러워서 남중은 안 갑니다. 하하하.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의 미래 계획, 사실 법학과 신문으로 나오긴 했잖아요. 근데 법학을 할 생각은 한 30%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학학원에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고 뭔가 애들이 새로운 거를 배워가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수학학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대학교로 돌아가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할 생각이 있어요. 대학원을 가서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화장을 안 해가지고 조금 작게 사진을 넣었는데 뒤에 보면 스승의 날이라고 써있거든요. 올해 스승의 날에 10살짜리 애기들이 선생님 사랑해요 막 편지랑 꽃이랑 사가지고 선생님 사랑해요 해서 주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5월 며칠? 5월 15일. 5월 15일 그쯤일 거야. 그러니까 너네 반에서도 아마 담임쌤한테 하지 않았을까? 그치? 근데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이런 거 받으면 정말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선생님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지금은 커요. 근데 중학교 선생님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안 귀여워. 더 좋아요. 케이크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안 귀엽잖아 근데. 귀여운 게 최고지.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 그래서 초등학교 이왕이면 10살 밑으로 가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용. 야, 친구들이 말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나는 로스쿨이라는 드라마 아나요? 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는 오수재 그거 알아요? 네. 오수재도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재밌긴 해요. 그래서 그런 우영우도 정말 울면서 봤고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 방구뽕 얘기가 너무 슬퍼가지고 나는 애기들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해가지고 우영우랑 그런 법 관련된 드라마를 정말 울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법학을 하기 싫으면서도 법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롭고. 그래서 열심히 마저 공부를 해서 법률사무소를 차려서 어플리케이션은 제작하지 못하겠지만 가난하거나 불쌍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법률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것도 화질이 좀 안 좋죠 얘. 왠지 알아요?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쓰려고 먼저 만들어놨어요. 명함이에요? 예. 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밑에 거는 우영우를 캡처해 온 건데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국선 변호사.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몇 년, 한 10년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국선 변호사가 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나의 미래 계획은 3개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나도 지금 3학년까지 했는데도 진로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학과 신분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도 그냥 진로를 생각하는 이런저런 길이 있구나. 문과인 법학과를 갔지만 전혀 상관없는 이과인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나는 이 어떤 사람이 법학과를 오면 좋은가? 자, 일단 타인의 상황, 아까 이 탈북민 얘기, 이것도 지금 자수했다 때문에 감경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상황에 공감을 하고 어떤 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MBTI로 따지면 T보다는 F. 근데 나는 약간 T 쪽이라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데요. 법학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법이 있구나, 저런 법도 있구나 하면서 관련된 법을 찾아본 사람, 접니다. 이런 분들께 법학과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변호사, 판사, 아니면은 회계사, 공무원 이런 조금 전문직 돈을 조금 그래도 돈을 조금 벌 수 있다, 벌고 싶다 하는 사람은 법학과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공부를 오래 하긴 해야 돼요. 원래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약간 미래를 생각한다,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하면 법학과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흥미로웠나요? 네.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우영우도 막 데리고 오고 퀴즈도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법 관련된 수업이 조금 재밌었다 하는 사람은 법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졸업이라는 줄 알았어. 어? 교수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으로 만나요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 법관은 학원은 많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마지막으로 나의 가치관이 들어간 멘트인데 사회 문제를 여러 분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뭔가 내가 이 법을 적용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법학과의 신분으로 왔지만 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 가치관에 맞는 일을 할 거예요. 나는 뭔가 돈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이렇게 애들과 만나면서 가르쳐주고 나도 그만큼 사랑을 받고 하는 게 지금은 즐겁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할지 그리고 가치관이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과랑 진로는 내가 봤을 때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법학과를 나왔지만 수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학과와 법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학과는 단지 거쳐가는 과정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전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말해봐요. 혹시 그 법학과 되면 고등학교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 법과 관련된 고등학교. 나는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 과목을 공부하기는 했었어요. 그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수능을 볼 때 선택 과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나는 법과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치와 법으로 또 바뀌었대요. 세대 차이.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면 조금 편하기는 그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은 수업을 따라갈 때 쉽긴 한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가서. 그 전에 이 설문지를 작성을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하셔서 설문지를 돌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설문지가 많지 않아서 랜덤입니다. 아닌데요? 나 어렵다. 괜찮아. 기자 햄버거. 진짜 희망이 생겼다. 알지? 자, 없어요. 설문지가 모자라서 모자라요. 몇 개만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다음에 대표 친구랑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